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한데 방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 성수 방향으로 전동차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선로를 따라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상자가 당국이 밝힌 대로라면 한 40여 명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 을지로 입구역에서 성수역까지 9개역 운행이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요.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YTN 사오기 전과 봄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 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체육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FTA 10년을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의 또 우리의 입장 같은 것들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특별 대담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6번째 시간, 오늘은 최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지난 4월 1일이 우리나라 최초의 FTA죠.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된 날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TPP도 현안이고 해서 저희가 특별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를 통해서 오늘은 FTA, TPP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상정책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통상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분을 따라가기 어려울 분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셨고요. 한국의 굵직한 FTA에는 다 관여가 돼 있었던 분입니다. 체육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TA 하면은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워낙에 지금 전문가들이 많아서요. 예. 네. 근데 FTA가 이제 한칠레가 발효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미 FTA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FTA가 체결이 됐고, 또 발효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 FTA에 그 세계적인 FTA 조례에 참여를 한 것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많은 국가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그 뒤로 좀 저희들이 이제 스피드를 좀 내서 FTA를 많이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 체결을 다 해서 발효가 돼 있는 FTA가 9개가 되는데 네. 그 9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FTA들이에요. 그래서 국가 수로 보면 4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FTA를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을 했고 또 이미 그 외에도 뭐 콜롬비아라든지 호주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이미 FTA 협상을 끝내고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또 많은 국가들과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렇고 네. TPP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고 인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이 전번에 한번 FTA를 했지만 더 깊게 네. 하기 위한 그 협상도 추진하고 있고 협상 중인 FTA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FTA를 다양하게 추진을 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정말 기본을 배울 때 두 나라 간의 그 무역 같은 것들도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두 나라가.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나라들끼리 겹쳐서도 FTA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FTA를 이제 너무 빠르게 체결하지 않았느냐. 방금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FTA를 부정하는 쪽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맞는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과속으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FTA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FTA를 그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를 이제 가지게 됐고 네. 또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매년 또 매월 요새 최근까지도 무역에서 경상수지 흑자, 무역 흑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FTA가 관여한 FTA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새로운 수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많이 생겨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그 어떤 관세 혜택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일반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 빼고는 수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일반 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하는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수출 활동을 많이 촉진하게 됐고 또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해외 직접 투자도 많이 늘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냥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네. 훨씬 그 효과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에 오늘날의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FTA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네, 뭐 나중에 그렇죠. 듣도록 하고요. 근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나라이다 보니까 규모로도 그렇고요. 뭐니 해도 제일 관심이 가는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한미 FTA 완전 이행에 합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은 완전 이행이 아니었나라는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한미 FTA를 체결하고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측의 경제계에서 행정부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네.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FTA를 2012년 3월 달에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한 2년에 비해서 그 이후 2년을 보면은 무역 수지가 한 10% 이상 네. 우리가 흑자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상당히 적자를 이제 보고 도움이 별 되는 게 없다고 이제 자꾸 경제계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니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네. 뭔가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항상 어느 나라나 그 FTA를 체결하고 나면은 양권에 있는 어떤 서로 이견이기 때문에 네. 그건 앞으로 이제 두고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는 요즘 제가 정말 주시해서 보게 되는 게 환율 가지고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통상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예. FTA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참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지 FTA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지 참 궁금해요. FTA 자체는 저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것은 대부분이 다 경제적인 동기에서 일단 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미국은 상당히 그동안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FTA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프타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네. 옛날에 이스라엘, 요르단,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일부, 칠레라든지 네.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나라랑 FTA를 체결한 것은 미국도 사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겠지만은 경제적인 이유도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FTA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추진을 했고 경제적인 그 요인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네. 우리가 FTA를 꼭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가 무역 수지 흑자를 계속 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 있어서 상대국에 있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올랐으면 좋겠다는 게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바람이랄까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면 딱 오를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2호선 지금 상황심리역에 열차가 추돌을 했는데요. 부상자가 17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40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네요. 이게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안전 같은 경우에. 네, FTA 얘기를 하다가, 안전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를 많이 좀 FTA를 가지고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TPP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은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미국에 좀 붙어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는 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예.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할 기회가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죠. 그렇지만 중국 역시 네. 최근에는 중요성에 있어서나 또는 요새 그 친밀도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가까운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를 뭐 선택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어디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고요.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 경제적인 동기가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TPP가 우리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그 바탕을 두고 네.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 2.5%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걸 봤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일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측도 많이 했습니다만 절대 그 수치적인 예측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 네. 그것은 방향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예. 아니 어떻게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모델이라는 것은 가장 모든 상황을 간략하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 FTA 효과들을 따질 때도 지금 자꾸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네. 거론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앞으로 더 봐야 돼요. 절대 무역 수지로만 또는 그 어떤 그 수출 효과로만 FTA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 TPP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TPP는 우리가 가입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경제적으로는요? 저는 가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마 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있는 경제학 논리를 활용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가입을 할 때 그로부터 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복지도 향상이 되고 네. 그 국내 총생산도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건 자유무역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TPP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FTA 그나라가 대부분 다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얘기들인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뭐라 그러나 그 효과가 TPP로부터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말씀드리기가 네. 뭐한데 당연히 TPP는 가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TPP를 하면서 한중 FTA도 할 수 있을까요? 정치 논리가 개입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절대 개입이 안 됩니다. 제가 예. 지난해까지 아마 그 5월에 네.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직을 사임하고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 중국의 고위 관료들 계속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TPP에 가입할 의사만 밝혀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도 한국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심지어는 예. 중국 내에서는 중국도 TPP 가입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네. 나오고 있는 정도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TPP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PP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네. 한중 FTA 역시 우리한테 어떻게 협상을 해야지 네. 유리한지 그 협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협상의 여러 가지 전략을 네. 업데이트하고 그 협상력에 집중하는 거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협상력이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에서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은 뭐 제가 협상을 할 만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비판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론스타가 뭐 ISD로 이제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아마 USTR에서 무역대표부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기적합업종에 대해서도 ISD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왜 문을 열어놨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ISD가 그 한미 FTA 협상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 부분 다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시비를 걸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생각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한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거 우리 국민도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지금까지도 아직은 뭐 미국에서 그런 ISD로 제소를 하고 론스타는 얘기만 있었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만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오면은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할 것을 하고 만약에 불합리하다면은 우리 국익에 이익이 돼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말로만 있는 그런 그 소송을 걸겠다라든지 한미 FTA 독소 조항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협상력으로 이겨내야지 될 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독소 조항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사실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일본 얘기 잠깐 좀 걸고 갈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TPP를 정치적인 카드로 아베 총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또 반사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 논리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사실 TPP에 가입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어떤 무역 구조를 보고 산업 구조를 볼 때는 특히 농업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아마 그 아베 총리인가요, 수상인가요, 총리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꺼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뭐 일본의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으니까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고 그다음에 무역적으로는 TPP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그 신사참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꾸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엔 너무 일본의 어떤 그 분위기가 국민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다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거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사실 좀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그렇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빼고 나면은 자국의 경제를 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거기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 또 잘 돼야지 우리도 좋은 게 많아요. 지금은 뭐 옛날같이 엔화나 원화 어떤 환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 엔저 때문에 뭐 공습이다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무역수지 보니까요.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물론 이게 수입을 덜해서 생기는 그런 수지 흑자도 있지만은 엔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저는 안 받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일본과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품질도 상당히 좋아졌고 주력 수출 품목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메모리 칩이고 일본은 시스템 칩이니까 그게 주력 수출품에서 이제 다르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미국에 또 유럽에 또 뭐 이렇게 많이 중국에 다 해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로 또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의 뭐 엔화 약세가 우리한테 당연히 불리하죠. 불리하지만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경제 체질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도 됐고 우리나라 경제 어떤 규모나 체질이 그렇죠. 마련이 됐다. 해외 진출도 많이 했고요. 예, 체급이 예전엔 달랐는데 이제 같은 뭐 헤비급이다 뭐 이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FTA를 여러 국하고 막 체결을 하다 보면은 그릇으로 보면은 스파게티가 맛있어 보이는데 실속이 없다. 뭐 이런 주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스파게티볼은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측면보다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파게티볼은 그 국수가 이렇게 누들 효과라고 네. 보는데 다 얽혀가지고 FTA를 하도 많이 체결하다 보니까 네. 이 가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러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산지. 예, 원산지 규정이죠. 예. 원산지 규정을 이거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오는 그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이제 큰 거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TPP나 그 흔히 그 RCEP이라고 그러죠. 네. 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서 일어나는 리저널 컨퍼런스 비커널 파트너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한 걸로 사실은 원산지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네. 그러한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PP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원산지 규정도 그 단순화되는 데서 우리가 배제되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때 네. 그러한 그 광범위한 어떤 FTA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미 FTA나 이런 데서 그 개성공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성공단 문제는 애초에 한미 FTA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미국이 조건을 들었어요. 북한의 상황이 진전이 되고 뭐 한반도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모든 게 진전이 될 때 네. 그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위원회만 관련 위원회만 설치를 해놓은 셈이라서 네. 여지만 남겨둔 셈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 우리나라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숙제를 풀어주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하고는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떤 조건에 있어서 아직 진전이 별로 안 된 상태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또는 에프타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다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세계 경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지금 어느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까지는 오히려 선진국의 어떤 회복이 늦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네. 그 신흥국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면서 네. 미국 경제는 아주 견조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과 유럽은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지만 역시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디플레는 아니라고 진단하시는 건가요? 네?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디플레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 우려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뭐 아베노믹스 때문에 디플레를 확실히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신흥국들은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신용경색 같은 증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투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흥국의 어떤 경제,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신용 팽창을 별로 네. 정부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패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경제도 천천히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신흥국 때문에 조금 그 회복은 더디지만 지금 그래도 저는 그 완만하게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다만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뿐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견조하다. 하지만 대외 변수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방금 말씀하셨고 그렇죠. 미국, 유럽 뭐 하여튼 다 이런 대외 변수에 그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출 비중이 좀 더 높고. 근데 그러면은 내수를 줄여야 되나요? 방법이 그건가요? 아니죠. 내수를 늘려야죠. 아, 내수를 늘려야 예. 되나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다만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출은 계속 늘려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거든요. 그럼 자원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네. 만들어서 팔아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수출은 그렇다면 계속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FTA도 계속해서 수출 기반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수 기반이 너무 지금 작기 때문에 내수 기반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수 기반을 키우려면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수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네. 서비스야말로 그 나라에서 생산이 되면 그날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제 그 내수 시장을 확대해서 그 좀 네. 팽창시키려면 그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네. 내수 시장을 많이 확대시키면 수출도 늘리고 내수 시장도 확대시키고 해서 비중을 이제 늘리는 거죠. 네. 근데 규제 완화는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란 우리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 필요한 좋은 그러니까 규제, 나쁜 규제는 풀어주자.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석을 물론이죠. 할게요. 예. 물론이지만 규제는 대체로 안 좋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시군요. 요새는 이제 예. 뭐 국민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네. 생각을 하는데 전 뭐 그 옳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기업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에도 많이 관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대체로는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사후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맞죠. 지금 네.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맞고 사전적인 어떤 규제는 저는 가급적이면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제는 예. 뭐 대체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IMF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복의 추세에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서 네. 저도 거기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들어봤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나중에 저도 한번 또 스튜디오를 모시겠습니다. 예, 특집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은 최욱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모시고 통상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YTN 사오기 전과 봄기편을 맞이해 마련한 YTN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해서 좀 다 맞춰봤고요. 생생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